봉인된 상태를 촬영해서 저장하는 과정 없고 그 촬영해서 저장된 것을 조회해서 검증하는 과정 없고 자 그럼 이거 봉인지 뭐냐 이거야. 엉터리 봉인이죠. 제가 조사받을 때 봉인지 이사장 얘기했더니 경찰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설마 그러겠어요 하고 저를 악사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 전화하신 다음에 다음번 조사받으러 올 때 말하세요. 제가 조사 여러 번 받으러 갔어요. 경찰에 조사가 길어서.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다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표 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표지에서 검증 데이터를 추출해서 대조를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 지금은 어떻게 결국 대조가 되는 거냐면 그 고속 전자개표기에서 스캔해서 그 스캔 데이터를 갖고 대조가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전자개표기 말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바코드면 찍찍찍찍찍찍찍 읽어 나가면 아까 말한 대로 절취부를 두면 표 몸통부에는 누가 투표했는지 식별이 안 되거든요. 몸통부 안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그 몸통부 안에 이 사전투표지는 어디 사전투표소에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발행된 거다. 이 사전투표지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몇 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행 출력된 사전투표소 그 다음에 일시 그 다음에 해당 선거구. 그래서 예를 들면 서대문구 서대문 갑선거구용으로 발행된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그렇게 나와야죠. 사전투표소 그렇게 나와야죠. 거기에 본체. 그럼 그거를 찍찍찍찍찍 읽어내면 서버 데이터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버 데이터에 비교해 보면 쭉 이때까지 발행된 기록이 있을 테니까 발행 기록에 몇 달 며칠 몇 시 몇 분에 뭐 예를 들면 이게 서대문 갑용 선거구인데 저게 뭐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구 제2 사전투표소에서 발행됨. 이게 이 데이터 맞냐 이거지 이게 양쪽 서버 쪽 데이터하고 투표지에서 읽은 거랑 저렇게 겹겹이 해둬야 불순 세력이 투표지를 제작해 갖고 부어 넣는 것에 장벽이 생기고 장벽이 생기고 장벽이 생긴다고 저 안 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검증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모니터링 검증하는 그 보람도 있잖아요. 그런 인간에 의한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을 다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에서 연결 기능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랜을 제거한다 뭘 제거한다 뿐만이 아니라 아예 노트북 연결이 안 돼야 돼요. 그럼 전자개표기 자체가 키보드와 모니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냥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고리평 기기가 돼야 돼요. 바깥에는 딱 하나 포트 있는데 그 포트가 저 같으면 사실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저기 우리 SD 메모리 카드 혹은 뭐 작은 CD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거기서 USB도 잘 싫어요, 사실은. USB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또 골 아파져요. 거기서 데이터 내보내기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데이터 갖고 저희 가서 끼워 넣어서 하는 거. 저는 SD 메모리 카드 권합니다, 사실은. SD 메모리 카드로 해야 SD 메모리 카드로 하면 저쪽 PC에 가면 SD 메모리 카드 없는 거 있으면 거기 젠더 하나, 어댑터 하나 끼우면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읽을 수 있잖아요. 가서 PC에다 올리고 여기서 끝나면 또 PC에다 올리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표 현장 10% 수검표. 개표 현장에서 제1야당 대표가 10% 정도 뭉치를 여기 찍으면 그 임의로 된 샘플에 대해서 즉석 수개표 검증해야 된다. 전 그래서 전자개표기 없애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왜? 이유는 뭐냐면 전자개표기 저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데 지금 없애자 그래 버리면 상대방한테 빌미를 줘요. 피해망상적 음모론 환자들 뭐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을 받으니까 아니다. 연결 완전히 끊고 자체 입출력 수단, 즉 모니터와 키보드를 가진 자체 입출력 수단이 있는 고리평 기기가 돼야 되고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만 있어야 된다. 다른 뭐 PC를 연결한다든지 통신선을 연결할 수 없어야 된다. 명확하게 법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투표함 써야 된다, 봉인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관 제대로 해야 된다인데 이제 보관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시선을 제공하는 개방형 보관장이에요. 자, 투표함을 쓰면 야, 그 몇 명이 올 줄 모르는데 어떻게 보관을 그 공간에 다 할 수 있어? 운동장 한 구석이나 저기 어디 주차장 같은 데 쓰세요. 그러면 그 함이 늘어나면 저게 지붕만 있는 천막, 비 들이치는 거 정 그러면 앞에는 투명 비닐, 그리고 바깥에는 이중으로 철망 울타리 세우고 경관이 지키고 CCTV 있고 조명등 있고, 그럼 멀찍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사진 찍을 수 있다 이거지. 촬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누릴 수 있는 주시선, 라인 오브 사이트, 장애물 없이 쫙 볼 수 있는 그거를 제공하는 개방형 보관장. 특징은 뭐냐? 지붕 천막, 그 다음에 그 철망 울타리, 조명등, CCTV.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선거 전이에요. 선거 전에 한 2달 전쯤 되나? 저기 어디야 선관위에 가서 그때 미리 조사를 받았거든요. 서울 선관위. 그 조사하는 직원이 하는 말이 산불 날까봐 야외에는 보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산불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게 산불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게 뭐 바람에 날려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왜 랩핑 있잖아. 랩핑지 그 저기 뭐야 비닐로 쭉 두르면 되잖아요. 저 한 무더기를. 안 날아가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 자유시민에 의한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의 길을 다 끄는 거예요. 선관위가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이 파란 것들은 지금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두색은 하는데 엉뚱하게 한 거. 빨간색은 하는데 엉뚱하게 한 것 중에 이거는 위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 파란색은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투표지 발급 대장 보존인데 이거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 바로 파괴예요. 이게 자기들 말은 앞뒤는 맞아요. 왜냐? 투표지 몸통부, 그러니까 투표지에 절취부가 없잖아요. 몸통부만 있고 몸통부에 유니크 값이 박혀 있어서 이거 까딱하면 비밀투표 원칙 어긋난다고. 몇 번 이 투표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100모를 찍었어. 100모를 찍은 이 투표지를 보니까 이거는 홍길동의 투표지야. 홍길동은 100모 성향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흘러나가면 투표지 발행 족보 데이터가 흘러가면. 그래서 투표지 발행 족보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파괴돼요. 이게 뭐 다음 날인가 파괴되든가 그래요. 제가 이걸 확언을 안 드리는 이유가 선관위가 좀 그래요. 이게 현실과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전체 문맥을 안 보고 그 부분만 딱 캐치를 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타인의 선거의 자유의 방해로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정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음날 파괴합니다. 그 다음날 파괴합니다. 안 하고. 이 투표지 발급대장, 즉 누구한테 몇 날 며칠 몇 시에 투표지가 발급됐다. 이 데이터를 빨리 파괴해요. 왜냐하면 투표지 몸통부에 그 유니크한 발급 번호가 찍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통부만 있으니까. 절취부가 없으니까. 제 말씀은 몸통부와 절취부를 구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취부에 유니크한 걸 놓으라 이거야. 그리고 몸통부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아예. 그 유니크한 번호가. 그냥 저기 어느 사전투표소, 어느 선거구,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발행 이거만 있는 거죠. 몸통부는 그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누구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투표지 발급대장을 이렇게 일찍 파괴 안 할 수도 있죠. 투표지 발급대장 자체를 파괴를 해버리면 나중에 포렌식 검증할 게 별로 안 남아요. 저 데이터 파괴해버리면. 그 다음에 통합 내투표 확인센터를 둬야 되는데 안 둬요. 지금 우리 사전투표의 큰 허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떤 불순 세력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사전투표 당일날 해킹을 해요. 그래서 홍은동 제1투표소에 500표, 제2투표소에 430표 해서 가라로 일단 번호부터 투표자 숫자부터 채워 넣어요.
현물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는 최장 5박 6일이죠. 금, 토, 일, 월, 화, 수요일 날 나가는 최장 5박 6일 혹은 4박 5일 그 보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최장 5박의 보관 기간 동안에 홍은동 제1투표소 투표함에 또 불순분자들이 어떻게든 침투를 해서 뭐 무슨 미션 임파서블로 침투를 하던 뭘로 침투를 하던 간에 전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침투를 해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만들 때는 모든 가능한 위조 지폐 시나리오는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잡아가지 마세요, 선관위. 그래서 침투를 해서 홍은동 제1투표소 투표함에 500표를 뭐 특정 후보, 백모 후보 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본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건 3번에 걸쳐서 하면 이거 완전 범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전투표일 날 서버 해킹, 사전투표와 본투표소 사이에 표 부어넣기, 본투표 끝난 직후에, 그럼 투표 안 한 사람이 확정돼요. 홍은동 그러니까 서대문구 홍은동 제1투표소에 해당하는 부분 사람들 혹은 뭐 부분 사람들한테 투표 안 한 사람들을 500명 골라갖고 투표한 걸로 데이터를 바꿔버려요. 3번에 걸쳐서 하면 이게 1, 2, 3 스텝을 통해서 이게 완전 범죄가 돼요. 서버 데이터와 현물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게 단 하나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 부어넣어지는 투표지에 뭐 저기 도장이 뭉개져 있다든지 확인관 도장이 좀 그런 것들 막 나오고 좀 투표지가 뭐 지금 그 인천에 보면 뭐 종이가 이게 투표지 그 출력용지 종이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인쇄업자의 말도 있고 뭐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그런 현물의 그 제작 사양만 맞추면 완전 범죄되는 거예요. 1, 2, 3 스텝. 선거일 날 무조건 그 투표소에 가라 데이터를 업해서 부어넣는다. 그 다음 사전투표일 날.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에 그 투표소의 투표함에 가라 표를 그 매수만큼 집어넣는다. 본투표 끝난 직후에 투표 안 한 사람을 골라서 그걸 투표한 걸로 데이터를 변조시킨다. 그럼 1, 2, 3 두 번에 걸친 사이버 해킹과 한 번에 걸친 현물 해킹이 있으면은 완전 범죄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투표 확인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 선관위가 모르는 흉악한 세력이 완전 범죄 해킹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가면 내투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 무슨 투표소에서 언제 투표를 했습니다. 혹은 당신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조회가 딱 떨어지면 내가 바로 어디에게 보내기. 그러면 그걸 제가 제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정당에도 보낼 수 있고 뭐 신문사에도 보낼 수 있고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돼야죠. 그게 돼야죠. 그 보내면서 자기 코멘트 달 수 있게. 난 투표한 적 없는데 그건 투표한 걸로 나왔다. 코멘트 달아서 보낼 수 있게. 그 통합 내투표 확인센터를 운영을 해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그거를 API를 제공을 해라. API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들 당원 전국적으로 5만 명 모아서 자기 웹사이트 통해서 그럼 누구가 이거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API를 제공하는 통합 내투표 확인센터 해라.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포렌식. 선거 직전, 선거 직후. 그 다음에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원산지. 국산 혹은 자유민주 선진국 제품만 사용하게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화웨이 제품을 많이 썼거든요. 통신 장비로 뭔 용도에 썼는지는 자꾸 말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말 잘못했다가 또 당할까 봐.
아무튼 화웨이 통신 장비를 잔뜩 사서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사서 썼어요. 말이 안 되죠. 인민해방군 기업인데 미국에 의하면 화웨이는. 그러면 대한민국 서버에 100%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인민해방군의 자비심에 의해서 의존하게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18개입니다. 이 18개 항목은 현행법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저 짙은 파란색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빨간색 법을 어겨서 그러니까 문헌적 의미에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짓이 있고요. 연두색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세 가지로 해서 18개 항목이 나옵니다. 저 18개 항목만 다 잡으면 제대로만 잡으면 현행선거법의 법정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현행선거법의 법정신은 뭐냐면 뒤는 전자투표인데 앞은 종이로 보완을 시켜갖고 종이에 의해서 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현행선거법의 법정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정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무결선거 캠페인을 할 것이냐. 5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그중에서도 사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이 각성이라는 건 특히 이런 문제는 뭐냐면 명확하고 논리적인 이해와 내러티브입니다. 야, 그 전자개표기 전부 다 사기고 다 바깥에서 전부 조작한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이 울분에 차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통해요. 근데 그 울타리 딱 밖에 나가는 순간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음모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희망상증 아니야?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도 야 전자개표기 그거 미국서도 그렇고 문제됐는데 그거 기계 자체가 완전히 고립형이 돼야 돼. 바깥에서 연결도 안 되고 뭐 노트북도 꼽을 수 없고 그렇게 돼야 돼. 기계 자체에 화면도 있고 키보드도 있어야 돼. 그래서 꽉 그냥 한 덩어리가 돼야 돼. 그리고 바깥으로 데이터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서 데이터를 그것도 USB 같이 여러 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포트는 기분 나쁘니까 SD 카드 같은 걸로 해갖고 그걸 PC로 옮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말이야, 그 기계 좀 오작동할 때가 있대. 여기 가야 될 표가 여기 가야 된대. 그러면 그 큰일 아니야. 그러니까 제1야당이 누가 될지 몰라도 그 시간 따라 바뀌는 건데 제1야당 대표 장관인이 그 한 10%는 지정해가지고 즉석 수검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아, 그러면은 누구도 얘기를 못 해요. 그걸 누구, 저 또라이 같은 저 피해망상, 저기 그 음모론자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요. 즉 각성을 해서 명확하고 세련되고 논리적인 이해와 말의 스토리, 내러티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조직화돼야 됩니다. 저는 수십만 명 가자. 수십만 명 가자. 이번에는 대선 후보도 끌어들이고 국민의힘도 끌어들여가지고 수십만 명 가자. 국민의힘이 2020년 4.15 총선 때 사전투표에 대한 경고 사인 올렸을 때 다 비웃었어요. 김웅이 지금 뭐 잘난 체하는 김웅이 사전투표 하세요. 박수 쳤어요. 옛날에 홍준표 사전투표 하세요. 대선에서 박수 쳤어요.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아까 18개예요. 그 18개는 현행 법의 근본 정신을 안 지켜서 선관위가 파행하고 있는 것만 18개예요. 그 현행법의 문제는 또 따로 있고.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끌어들이고 국민의힘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대선 후보도 끌어들이고. 지금 윤석열 측에서 예를 들면 모 언론사가 P&R이라는 여론조사 회사 시켜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그게 내내 윤석열이 한 10%포인트 안팎으로 1등,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언론사가 그만두게 됐다고요. 그 윤석열 측에서는 뭐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그 관계자들 중에 사적 입장인지 몰라도 이건 외압에 의해서 그만둔 거다라고 비판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언론사가 또 성명을 냈죠. 우린 외압에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만둔 거다. 자, 여론조사를 왜 그만두게 할까? 만약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만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즉 이제 대선 후보 입장에서도 야 이거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국힘 대선 후보와 국힘 국회의원을 이번에 끌어들여야 돼요.
이 부정선거의 궁극적 선거, 무결선거냐, 부정선거냐, 부정선거냐, 무결선거냐, 부정이냐, 무결이냐. 여기에 대한 궁극적 이해 당사자는 우리 시민이에요. 그러나 즉각적 이해 당사자는 대선 후보와 정치인이죠. 자기 밥줄이 걸린 일이죠. 우리는 국가가 걸린 일이고. 네 번째, 선언을 시켜야 돼요. 수십 명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안을 못 박아야 돼요. 전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수십 명이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의원 포럼을 만들고 그 의원 포럼에 속한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그게 하나의 선언적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정표를 딱 앞에 띄워놓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압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영이 짜이면 시민, 대선 후보, 국회의원이 아까 18개 운영 개선 항목, 저건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현행법 아래서. 18개 운영 개선 항목을 가지고 선관위에 압박해야 돼요. 제가 저런 항목들을 가지고 작년 1월 달에, 2001월 달에 국회, 그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도 행안위에 울산의 이채익 의원을 끼고서 선관위에 물었을 때 법에 의해서 못합니다라는 거는 답이 없어요. 저 항목 중에 한 10개, 5개, 10개 정도로 물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중에 제 기억이 맞으면 10개 중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못합니다라는 그게 없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예요. 즉 저가 요구한 답이 아니죠. 제가 요구한 답은 야 이렇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 왜 이거 개선 안 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개선하겠습니다. 혹은 법에 의해서 개선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그런 답은 없어요.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답도 없고 법에 의해서 개선하고 싶지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개선 못합니다라는 답도 없어요. 법을 요렇게 해석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답이 나와요. 이 18개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하고 국회의원들이 한 20명이 스크럼 짜고 시민이랑 같이 해서 선관위 위원장 방문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좀 개선하시오. 선거 부정이 이때는 유연하게 가야 돼요. 선거 부정이 있었던 없었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전 세계에 참 특이한 유례 없는 그런 사전투표제라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이투표제를 겉으로는 쓰는 걸로 보이지만 뒤는 전자투표입니다. 따라서 이 종이투표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100% 활용해서 일반인의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감시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좀 만들어 주시오. 법 정신에 따라서. 저희는 그게 법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거 거절하면 교조적 독선에 취한 관료주의 집단이거나 혹은 간첩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오염된 집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겠다니까. 하는 게 좋은 일인데도 안 하겠다. 너희 정책 까봐라 이거야 너희. 그래서 거부하면 그 거부한 걸 가지고 더 큰 캠페인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사람 더 모으고. 저희의 합리적 요구를 선관위가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가보자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결국 너희 무결선거 할래? 아니면 혁명에 맞을래? 이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상대방이 그럼 정신 좀 차리겠지. 불순 세력이 있다면 저는 있다고 그냥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문재인 586 집단이 불순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잡아가지 마세요. 또 선관위가 불순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잡아가지 마세요. 그러나 불순 세력이 있다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그 노동당에 연결되어 있는 북한 김간해와 연결되어 있는 불순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사회 곳곳에 파고 들어가 있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멋대로 이거 이번에 선거 조작했다간 혁명 나겠는데 라고 걱정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문턱이 높아지는 거죠. 좋은 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개정의 전략적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0+18+1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개정,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 선거법
개정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뭐합니까? 선거법 개정 반드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 말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극단적 비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50만 명은 조직해보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50만 조직도 안 해보고 꼴랑 조직이라는 게 별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실제로는. 안 해봤으면서 왜 비관적 단말마적 발악부터 하시려고 그러냐고. 온유하고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먼저 해봐야죠. 비관적 발악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저희가. 왜냐? 온유하고 집요하고 지능적인 실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비관적 발악은 아무나 합니까? 무슨 자해공갈단이에요 저희가? 우통 까놓고서 배 긋고서 꼬매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부풀려서 상처 이렇게 뱀처럼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여기다 뱀 두르고 다니는 그 동네 깡패 새끼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비관적 발악부터 하시려고 그러냐고. 전 그런 말 하는 사람 보고 눈 딱 부릅뜨고 한 말 했어요. 선생님, 온 머리와 정신과 영혼의 힘으로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집요하게 일관되게 선생님이 지능적으로 실천한 적 있습니까? 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눈이 동그래지겠죠. 바로 대놓고 하죠. 낯살 어디로 처먹어서 그런 비관적 발악부터 해, 당신. 당신 인생도 그렇게 살았어? 당신 인생은 조심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사회정치적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똥폼 잡으면서 스스로 순수 우파연하면서 비관적 발악부터 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버르장머리야. 나이는 어디로 쳐드시고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보다 10살 위 사람한테도. 차마 그렇게 표현은 못하죠. 자, 개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사전투표의 편의성이 사람들을 많이 이미 사로잡았어요. 이미 40% 넘는, 투표자의 40% 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해요. 타도시 유학자, 타도시 근무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 다음에 선거일에 놀러 가고 싶은 사람, 이것도 뭐, 참, 철딱서니도 없네요. 어떻게 시민의 그 자존심도 없습니까? 라고 말은 하죠, 저도. 그러나, 그걸 뭐, 크게 어떻게 뭐라 그래요? 이미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데. 따라서 이미 이런 사전투표가 그렇게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불가역성이라 그래요. irreversible하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물가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잖아요. 집값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죠. 임금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죠. 불가역적이거든요, 이게. 이게 그런 성격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대중적 차원에서 불가역적인 일에 대해서 그냥 순수한 듯이 표방하면서 사전투표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만 주장하면 그 다음엔 정치판에서는 어떻게 돌아오냐. 뒤에 칼이 팍 꼽혀요. 저거 피해망상 음모론. 오케이, 저희가 그런 욕먹는 건 좋아. 자, 그렇게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치인이 안 움직여. 고립화되는 거예요.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싸움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사전투표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선거에 있어서의 무결성이 목표 아닙니까? 선거의 무결성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의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 아닙니까? 사전투표가 있든 없든 그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표를 뒤바꾸냐 이거지. 근데 전자투표기도 똑같아요. 전자투표기가 없애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전자투표기를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외부 연결을 통한 외부 조작 가능성을 제거된다. 그게 보면 전자투표기 자체에 붙박이로 모니터랑 키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CNC 그 선반 같은 거 보면 붙박이 모니터하고 붙박이 키보드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데이터 내보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SD카드 같은 거. 전 USB 포트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하지만 SD카드 튀어나오는 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트북에 옮겨라. 혹은 PC에 옮겨라. 아, PC에 SD카드 리더기 없는데요. 아, 어댑터 하나 사서 PC 앞에 하나 붙여. SD카드 리더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연결 조작 가능성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 샘플 즉석 수검표. 제1야당 대표
개표 참관인에 의해서 그 개표소에 개표 참관인들이 이제 제1야당에서 많이 올 거 아니야. 그중에 대표 개표 참관인이 저 뭉치요. 저 뭉치요. 저 뭉치요. 손으로 세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전제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공연히 피해망상 음모론으로 낙인 찍히는 걸 피하고 정치인들, 대선 후보나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사회로 부정선거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타격이 와요. 그게 아니라 부정이 있었던 없었던 선거는 보통 사람에 의한 직관적 물리적 참관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는 원래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잘못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이번에 가서 우리 후보 측과 또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걸 정중하게 건의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렸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정중하게 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저희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나서 주십시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싸움은. 자, 그 다음에 개정의 방향은 뭐냐. 0+18+1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인 찍기 역공을 차단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돼야 됩니다. 0은 뭐냐. 기본 관점, 내러티브, 명확하고 논리적인 이해, 이게 0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선거 무결성이냐 선거 편의성이냐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 지금 현행법.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 지금 현행법을 중앙선관위가 타락시킨 형태.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 전자로 보완된 정의투표. 전자기기 다 쓰지 말자 아니라고. 써라. 근데 보통 사람의 물리적, 직관적 참관 검증을 벗어날 수 없는 범위 안에서만 써라. 그래서 18은 뭐냐. 앞에 그 18개. 지금 법 안에서도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이거 선관위 이거 이상한 관료주의 집단이야.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상한 관료주의 집단이고 좀 오해해서 좀 나쁘게 봐주면 이거 중국 북한 커넥션 이상한 불순 세력에 의해서 깊게 오염되어 있는 집단이야. 오케이. 그렇다고 얘들 다 자를 수 없으니까 오케이. 니들 뭐 이때까지 무슨 짓을 해왔던 간에 18개 항목을 다 법으로 끌어내겠다. 니들이 영규칙 편람을 가지고 비틀었던 걸 다 법으로 끌어낼게. 니들 장난 못 치게. 그래서 18이에요. 그 다음 1은 뭐냐.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입니다. 자, 사전투표소를 우리가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도 시간 장소를 정해서 가요.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러 가는 거예요. 투표권을. 근데 시간 장소를 안 정하고 떴다방으로 가요. 불쑥 아무나 아무 데서나. 이게 무슨 개생 양아치 짓이에요. 자기의 주권 투표권이 그거밖에 가치가 안 나가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산투표소 지정예약제 해야 돼. 그럼 그 귀찮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지금처럼 해야죠. 야, 너 백신 맞을 때 전에 너 저기 시간 장소 예약 안 했냐? 그때 예약했지. 야, 너 백신 맞으러 가는 거하고 너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하는 거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건 투표권 행사가 좀 중요하겠네. 야, 그러면 너 투표권 행사할 때도 당연히 지정 예약해야지. 지정 예약을 하면 말이야. 자,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못 나타나니까 선거가 관리 가능해져. APAB가 안 되니까 선거 관리 가능해져. 또 지정 예약을 하면 말이야. 이미 그 투표소에서 등장하게 될 선거인 명부가 준비돼. 우리가 본투표할 때처럼. 그러니까 관리가 쉬워져. 명확하게 참관할 수 있어. 지정 예약을 하면 말이야. 네가 투표소 가기 전에 이미 투표지가 다 준비돼 있어. 본투표처럼. 그래서 너 이름 되면 딱 뽑아서 줘.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 갖고. 좋지. 이렇게 좀 우리가 깔끔하게 좀 딱 틀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맞아. 인터넷이나 어플 깔아서 한번 지정 예약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 지정 예약제가 저게 뭐냐면요. 지금의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를 전자로 보완된 종이투표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투표의 본질은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입니다. 첫째. 따라서 전자투표에서는 그 투표소에 미리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둘째. 따라서 전자투표에서는 그 투표소, 그게 뭐 키오스크든 뭐든 간에
사람이 등장하고 나면 그 사람에 맞춰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투표지가 출력되든지 혹은 투표지가 화면에 제시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지금 사전투표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의 본질이 전자투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이 세 가지가 다 깨지면 이게 종이투표가 되는 거예요. 전자적 수단을 쓰더라도. 사전투표 지정예약제를 하면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이 아니니까 하나 깨졌네. 미리 선거인 명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둘 깨졌네. 미리 투표지가 출력돼서 준비될 수 있으니까 사람 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고 참관인들끼리 다 세보고 할 수 있으니까 셋 깨졌네. 종이투표 됐네. 전자투표 깨졌네. 근데 전자적 수단은 썼네. 무슨 수단? 서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미리 지정 예약하려면은 뭐 저기 뭐야 웹에 접속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저걸 통해서라도 저기 휴대폰 실명 인증이나 혹은 저기 뭐죠 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지정 예약할 수 있고. 자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끌어가야 되나 이걸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이 이 사전투표제가 굉장히 그 특이하고 또 굉장히 그 안에 누가 이걸 철학적으로 해석을 안 해서 그렇지 철학적인 그 좋은 뜻에서든 좋은 의미든 좋은 방향이든 나쁜 의미든 철학적 함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적 함의가 뭐냐면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예요. 한국 지금 현행 사전투표가 법이.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법 아래 령, 규칙, 편람이잖아요. 매뉴얼. 이걸 가지고 법에 그나마 존재했던 직관적 물리적 차원의 참관 검증 가능성을 다 죽여버렸다고. 아까 18개 항목에 걸쳐서 보듯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 종이 껍데기를 입혀놓은 전자투표가 된 거예요. 종이의 보완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시민과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를 압박해서 너희 그 18개 항목 다 살려놔 다시. 너희 법정신으로 돌아가. Back to the basic spirit of the law. 법의 근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라고 압박을 해야 되고 안 돌아가면 야 너희 간첩에서 오염됐냐? 아니면 너희 관료주의 괴물이냐? 어느 경우든 간에 너희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집단이야. 국민 여러분 투표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캠페인을 벌릴 수 있고 그걸 수용하면 좋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전투표 이 18개 항목을 전부 법규에다 박아놓고 플러스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를 더해 줌으로써 보통 사람의 직관적 물리적 참관 검증이 100% 살아나는 또한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보완되는 종이투표제로 차원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진행 방향이 나올 때마다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